첫 번째 말씀드린 기법이 그 역할 전환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 리버스 테크닉이라고 그러죠. 이 기법은 이 사이코드라마를 처음 시작을 한 그 모레노가 누구한테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 하면 바로 이 소크라테스한테서 얻은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들을 계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무지몽매한 이런 소피스트 역할을 하고 이 소피스트를 바로 자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가 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한테 어려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소피스트가 그 대화가 끝난 후에 자기들의 그 무지몽매함과 또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간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모레노가 이걸 또 집대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역할 전환 기법이다 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 이 사이코드라마에 이제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기법은 굉장히 사이코드라마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특히 사이코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소시오드라마 또는 역할 놀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뭐 말을 잘 안 듣고 밤낮 조퇴하고 학교에 잘 안 나오고 뭐 학교에 나와서도 학생들을 괴롭히는 이제 소위 문제아가 이제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문제아한테 너 이러지 마 저러지 마 너 왜 그러냐 아무리 야단을 하고 질책을 해도 그 아이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한테 선생님의 역할을 시켜보는 선생님 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선생님 중에서도 훈육 선생님 이런 역할을 시켜보면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이 자기가 바로 훈육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이 돼 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모레노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내 눈을 뽑아서 당신 눈 속에 들어가서 나를 들여다본다. 그렇게 역할 전환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스스로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이 방법은. 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이에요. 또 뭐 아버지 딸 있을 경우 아들은 왜 아버지가 자기한테 밤낮 잔소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에 비해서 나만 야단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아이한테 아버지의 역할을 맡겨준 거예요. 자, 그럼 네가 이제 아버지가 돼봐라. 그럼 이 아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이런 거구나.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버지들은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그동안에 오해를 했던 아버지를 자기가 이해를 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개선이 돼서 건강한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역할 전환 기법은 아주 다양하게 잘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법으로 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 이 거울 기법이 있어요.
거울 기법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건 이제 밀러 테크닉이죠. 거울 기법은 주인공이, 그러니까 프로타고니스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이 주인공이 학교에서 문제를 너무나 많이 일으키는 아이예요. 남들을 갖다 뭐 폭행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갖다 직접 다루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또 잘 하려고 사이코드라마나 뭐 소시오드라마에 참여를 하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그 주인공은 객석에 앉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객석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하게 하고, 다른 보조자들이 바로 이 주인공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객석에 앉아서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관찰함으로써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기법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주 유용한 그런 이제 기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중자아 기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더블 테크닉인데, 이중자아 기법. 이중자아 기법도 우리가 사이코드라마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기법을 사이코드라마의 심장이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사용할 정도로 이 더블 기법은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아주 조용하죠. 내성적이고 자기의 걸 자꾸만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바깥으로 표출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고 철퇴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조자가 등장을 해서 주인공 뒤에 서서 주인공이 말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내용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대신. 예를 들면 나는 같은 교실에 아주 싫어하는 아이가 하나 있다 그래봐요. 문제아이가. 근데 그 문제아이한테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그러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보조자가 대신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를 터뜨리는 거예요. 난 네가 싫어. 난 너 때문에 학교에 오기 싫어. 난 네가 무서워. 이런 식으로 대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인공도 그 정서에 자기가 실려서 나도 그래. 나도 네가 싫어. 너 때문에 나는 모든 게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마음, 갈등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자아 기법도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아주 좋은 기법이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훌륭한 그런 대역을 해주는 기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백이 있어요. 독백. 그러니까 우리가 솔리록이라고도 그러죠. 이것도 훌륭하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법인데, 이것은 자기가 어떤 그 장면을 연기하고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혼자 말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을 혼자 자기가 독백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가는 그 과정 중에 혼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또 학교에 가면 나를 아주 귀찮게 하는 아이들이 있을까? 아니면 오늘 애들이 나를 귀찮게 안 하고 날 따뜻하게 맞아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나를 따뜻한 눈으로 나를 감싸주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아니면 날 또 막 못 살게 나를 갖다 집단 따돌림 시키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혼자 이렇게 독백을 이제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서 자기 혼자만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고통, 또 수치스러움, 슬픔 이런 갈등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바깥으로 표출시키는 그런 훌륭한 이제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기가 또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감춰진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자기가 혼자 이렇게 독백으로 풀어냄으로써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러므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병식이 생기게 하는 그런 훌륭한 기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미래투사 기법이 있어요. 이 기법도 굉장히 유용하죠. 이거는 future, 미래죠. 프로젝션, 미래를 투사해서 미리 보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우리들이 흔히 그런 말 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들을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초 후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하물며 이 청소년들은 특징이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이제 주체성의 확립이냐, 다시 말하면 정체성의 확립이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혼란이 오느냐, 또 친구들과의 내가 친교를 맺느냐, 아니면 내가 고립이냐, 이런 생각, 아니면 이성의 눈을 뜨느냐, 아니면 나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느냐. 그 다음에 선의의 경쟁을 친구들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좌절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낙담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미리 자기가 불안하다,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을 미리 투사해서 경험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수능시험이 이제 있겠죠? 내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불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앞으로 네가 4개월 후에 네 모습은 어떨까? 6개월 후에 네 모습은 어떨까? 미리 한번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해보는 겁니다. 6개월 후면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딱 들어가죠. 3월달이 지나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미리 상상을 시켜서 자기로 하여금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긍정적인. 이 포지티브 싱킹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걸 미리 경험함으로써 그 불안, 자기한테는 결코 오지 않을 불행을 미리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나의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난 확신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심어주는 아주 훌륭한 기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친구를 사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철퇴돼가지고 회피하면서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서 그런 지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립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 네가 친구를 사귀었다. 그 친구하고 지금 네가
운동장에서 만나갖고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연출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훌륭한 친구와 자기가 대화를 하는 장면을 제가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오는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투사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미래에 대한 뭐 상황이 하도 많으니까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 death of sin 하고 이 죽음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 청소년기에 그 일부 학생들 중에서 가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 통과 의례같이 다들 한 번씩은 이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 과정인데 어떤 아이들은 집요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주로 자신의 존재, 나의 존재는 뭐냐?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정체성의 확립.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과연 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의문에 이제 빠지게 돼요. 이런 추상적 의문이 이 청소년 시기엔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면 이 abstraction, question 이 추상적 의문은 청소년 시기엔 이건 다 겪는 건데 바로 이런 추상적 의문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같이 굉장히 빠른 그런 정보화 사회가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문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되고 정보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의문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럼 나도 죽는 거냐? 그 우리 부모도 죽는 거냐? 내 친구도 죽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 죽음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똑같이 공감을 해서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불우하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내가 죽고 나면 좀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세계로 내가 환생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 바로 죽음, 자살이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한테 이 죽음의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 언제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죽을 건데? 미리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땐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죽을 건데? 확실하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서 그 방법대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이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지금 네가 택한 방법으로 네가 죽어가고 있다. 자, 이 의자에 네가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죽어가는 모습을 네가 한번 봐라. 그럼 자기가 봐요. 자, 네가 죽어가는 모습을 네가 보니까 어떠냐? 어떤 생각이 드냐? 네가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독백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주문을 하죠. 또 하나 방법은 자, 네가 죽어가고 있다. 자, 네가 앉아봐. 앉아서 네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해봐라. 그럼 이제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뭐 죽어가면서 감정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유언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므로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 보게 됨으로써 이것도 죽음의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의 두 번째 이제 방법은 자기가 아주 막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오와 분노가 너무 쌓여가지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대상이 이 비누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누자에 다른 보조자들을 앉혀놓고 자, 여기에 네가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너의 그 아주 적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의자에 앉아있다. 네가 그 사람한테 마지막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네 느낌을 한번 얘기해봐라. 독백을 해봐라. 그래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뭐 넌 잘 죽었다. 네가 결국 그러더니 너도 어쩔 수 없이 죽는구나. 뭐 이런 대화가 나오든지 하여튼 여러 형태의 대화가 나와요.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이 자,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 거기서 역할을 잠깐 바꾸는 거예요. 역할 전환시켜서 네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이 되라. 돼서 네가 유언을 해봐라. 그러므로서 여지껏 그 사람한테 가졌던 그런 증오, 분노, 적기심을 갖다 좀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그래서 화해를 시켜주는 그런 기법으로 아주 이게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죽음의 기법을 통해서 그런 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해주는 그런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는 거죠.